서민들이 열심히 월급 벌어먹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벌어서 투자를 하죠. 200만원 버는 사람은 50만원 투자를 하고 30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씩 모으고, 모으는 게 이제 투자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른 사람 지인들 뉴스도 빌리고 해서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뉴스 하나 보기도 힘들죠. 뉴스 하나 듣기도 힘들고. 제가 오늘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공매도는 양반입니다. 서민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 개인 투자자들이 모은 돈 갖다가 투자를 했을 때 이 새끼들은 그걸 헤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제목을 한번 봅시다. 지금 공매도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따숩냐? 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개쓰레기들이 많아요.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일단 제가 가져온 자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좀 제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뉴스 기사를 쭉 읽겠습니다.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사들 유승 직후 옵티머스 투자, 주주돈으로 돈놀이. 처음에 이걸 보고 이 회사들이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HLB 2020년 5월에 3,400억 원을 유상증자를 했고, 유상증자 목적은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 상환, 그리고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확보 등이란 명목으로 했어요. 그래놓고 6월 12일 날 4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옵티머스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도 못 돌려받았다고 하죠. HLB에서 300억,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서 1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KPM테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KPM테크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다른 기사입니다. 코스닥에 들이운 옵티머스의 덫 47곳이나 당했다. 투자 규모 2028억 원에 달한다. HLB 300억, HLB 생명과학 100억, 알랩 70억, JYP 40억.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KPM테크 68억도 있습니다. 근데 KPM테크 측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상품을 옵티머스가 만들었는데 키움에서 판매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4월에 그 펀드를 해지하고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간 거죠. 그리고 해덕파워에이도 3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했고요.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죠. 관련해서 옵티머스가 어떤 건지 많이 들어만 보고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도 옵티머스에 2천억 원 줄 소송 이어지나. 이게 이제 19일 오늘 오후 4시 46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HLB 판매사 상대로 300억대 소송 제기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찰 로비스트,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휴대폰 확보했다. 로비 의혹 수사 박차. 갑자기 로비 얘기가 나오죠. 정치권이랑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 문단씩 한번 볼게요. 1조 2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모 전 연예기획사 회장 등 옵티머스의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3인방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핸드폰 압수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만났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법조계 인맥이 두텁다. 이 신 회장의 친형이 법조계의 인맥이 두텁다입니다. 신 회장은
김 대표로부터 월 4,500만원가량의 사무실 운영비와 5억원가량의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 차량을 지원받으면서 형이 맺어놓은 검찰과 법원 인맥을 자신의 인맥처럼 과시했다고 한다. 슬슬 얘기가 나오죠. 이권사업 로비 의혹 집중 수사한다. 옵티머스 사업과 관련 수사와 재판에 개입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B씨는 2018년 말부터 한국 마사회 충남 금산 장외 발매소 및 레저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 M사의 대표였다. 검찰은 이 사업에서 신 회장과 A씨가 함께 움직이며 한국 마사회장의 지인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입수했다. 한국 마사회는 옵티머스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성지건설 횡령 사건을 두고 옵티머스로 번지는 걸 내가 막았다 라고 과시한 것과 관련해서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성지건설 얘기도 나오고요. 아주 정직하게 벌어먹고는 못 사는 세상인가 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 기사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1호,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아마 지지율 엄청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떨어지는 원인이 이게 원인인 것 같아요.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권이 연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많이 주고받으십시오. 이번 사태는 친여권 인사를 향한 권력형 게이트로 흐르는 듯 했으나 로비를 벌였다는 옥중 폭로가 나오면서 국면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한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역시 물러날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여권 게이트로 포문연 라임 사태.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를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라임은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시하지 않은 채 연 5에서 8%의 수익률을 약속해 판매해오다 결국 환매 중단에 이르렀다. 추산되는 피해액이 1조 6천억이랍니다. 라임 사태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배당됐으나 추미애가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형사 6부에서 수사를 맡았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체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는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SEBS가 금융감독원 출신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유하기 시작했다. 김봉현 전 회장과 김봉현이 아까 누구라 했죠? 어쨌든 김봉현 전 회장과 김모 행정관, 이 사람 금감원 출신, 이 사람이 동양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로 알려진다. 이후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어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내부 정보를 준 혐의로 김모 행정관을 구속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역시 2020년 초 이런 사실을 놓고 감찰을 벌였지만 징계 등 별도 조치가 없었다. 당시 비서관은 현재 21대 국회의원인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다. 김봉현 옥중폭로 일파만파. 김봉현 전 회장은 10월 8일 재판 당시 금감원 조사 무마를 청탁할 목적으로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기 위해 기자 출신 이광세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굳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10월 16일 김 전 회장의 옥중 자필 입장문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사태가 급변하는 중이다. 쭉쭉 넘길게요. 뭐 가방이랑 뭐 1000만원 와인 뭐 이런거, 1000만원 돈도 아닌가봐요.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누구도 정치게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김봉현 폭로 물건의 실명을 확인해주겠다며 가려진 인물들의 인물을 밝혔는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김장겸 전 MBC 사장, 윤대진 검사장이었다. 라임 사태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역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건이 공개되자마자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중대한 사항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즉각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검찰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도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사기였던 옵티머스 펀드. 아까 라임 사태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장을 했대요. 뭐 5에서 뭐 7% 뭐 이렇게 수익률을 보장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옵티머스는 아예 처음부터 작정했던 거야, 이 새끼들은. 라임 사태와 함께 연이어 터진 옵티머스 사태 역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피해액은 5천억 원 규모로 라임 사태보다 액수는 적지만 수법은 더욱 악질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처음 소개됐다. NH 하이투자 한국투자증권은 이 말을 듣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옵티머스사는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가 모두 분리돼 업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투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 자산에 투자했고, 미친놈들이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이름 외우십시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개인 증권 계좌로도 수백억 원이 흘러들어갔다. 결국 2020년 6월 17일 옵티머스 펀드는 환매 중단됐고, 서울중앙지검은 김재현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옵티머스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투자자 1166명의 투자 원금 5천억 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다. 차기 대권주자 이름까지 거론된다. 옵티머스 사태의 불똥은 여당 대권주자에게 먼저 파장을 키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대요. 의혹을 받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옵티머스의 고문을 맡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난 사실을 두고서도 여야 공방이 오갔다. 아직은 뭐가 드러난 건 아직은 덜한가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사의 정관계 로비 정황에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도 확보했다. 옵티머스사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답니다. 해당 문건에는 옵티머스 이사로 활동했던 윤모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관계자 5명, 국회의원 5명, 민주당 인사 3명을 포함해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및 재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초대형 권력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1호로 하자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감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뭐 자존심 싸움하고 있어, 미친놈들이. 정신 못 차리고. 어쨌든 이거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걸로.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유상증자를 해놓고 왜 그 돈을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했는지 난 그것도 모랄해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짜증납니다. 돈을 벌려면 저렇게 벌어야 되나봐요. 뭐하러 이렇게 월급쟁이 이렇게 살면서 힘들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 들으면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힘 빠지죠. 힘 빠져.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게 안 없어지나 봐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진짜. 코스피 코스닥 왜 거지같이 빠졌나 했는데 공매도는 양반이네요. 진짜. 아까 1조 2천억에 5천억. 와, 개인 투자들 돌려받지도 못한대요. 살짝 이제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아직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잘 정리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였나? 그림이랑 막 해가지고 정리된 것도 있었거든요.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따숩냐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